원장님 정말 영광이고요. 아이고 예. 네, 유튜브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김영지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원장님 기사 사실 취임사부터 해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시느라고 위해서 제가 취임사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원장님께서 이 일을 맡으시면서 네. 진짜 많은 것들이 더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뉴딜 이 중대 정책을 맡으셨잖아요. 네.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국가 사회적인 현안이 디지털 대전환을 여하에 잘 할 것이냐인데 디지털의 신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업이 디지털 뉴딜인데요. 네. 그런데 이걸 왜 디지털 전환이라고 안 그러고 뉴딜이라고 하냐. 네. 지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이라 안정적인 직장 가지신 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업종 중에서도 여행, 항공, 뭐 문화, 스포츠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청년들 뭐 이 채용을 안 하니까 다 실업에 이제 이럴 것이고 이게 지금은 가장 취약한 고리 위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게 맞습니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약한 고리부터 더 심하게 오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하반기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이게 더 오래되면 대기업 중에서도 약한 고리 항공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이들은 안 돼서 이런 경제 위기 그 중에서 일자리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라도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될 지금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시급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면서 그 일이 미래 혁신 성장의 기반까지도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게 디지털 뉴딜인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사실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근데 뭔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자는 것은 80년대부터 PC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PC가 들어오고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2000년대 후반부터 모바일 이러면서 디지털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전환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것의 핵심은 그 지금까지 한 것은 기존 아날로그 프로세스, 아날로그 업무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 편리하게 한 거예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이 가진 그 고유한 속성으로 프로세스와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도 다 전자화 돼 있잖아요. 다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날로그로 있던 사전을 0101 코드를 이용해서 전자화했을 뿐이죠. 아날로그 사전 표제어도 그대로 설명도 그대로 그것을 모니터에 넘기는 거죠. 전산화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종이에 담겨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이죠. 그래서 전자사전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사전은 뭐냐? 사전에 처음 설계부터 디지털로 한 거. 디지털의 속성이 뭐예요? 개방과 참여와 공유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사전은 종이 사전이 없잖아요. 담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표제어가 수백만 개 표제어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또 업데이트되고 계속 업데이트도 수시로 되고 수시로. 그런데 브리테니카는 전자사전 전자화는 됐지만 표제어는 종이에 있는 거 그대로고 설명도 그대로. 업데이트는 이제 개편할 때만.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의 힘을 못 쓰는 거죠. 전자사전과 디지털 사전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그 디지털의 힘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그게 디지털 전환인 거죠. 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너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더 쉬운 설명이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시스템이 많이 다른데 일본은 지극히 아직도 아날로그 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디지털에 되게 앞서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기차 타는 시스템을 보면 알아요. 우리 코레일 KTX 탈 때 표 검표 안 하죠. 앱으로 다 해서 그냥 프리패스해서 자기 예약한 좌석에 앉잖아요.
그래도 이제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예매가 안 됐는데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가서 표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러잖아요. 네. 이건 모바일 단말과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표를 발권하고 검표하고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발권과 네. 검표 과정을 없애버린 생략한 거잖아요. 거죠. 모바일과 네트워크 이 기기에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네. 검표 없이 그냥 프리패스하고. 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발권하고 이걸 전자와 아주 정교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표가 뭐 때가 묻고 이렇게 구겨지고 해도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옛날 네. 표 받아서 검표하고 개찰하고 하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두면서 그걸 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정교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인식을 잘하게 최고급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차이구나. 예.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그 힘을 이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 편리성을 높이는 거, 네. 이게 디지털 전환인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은 아날로그 그냥 있던 방식, 모든 것을 종이에다만 기록하던 그때 네. 그걸 이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일 뿐인 거죠. 네. 정말 너무 이해가 잘 가고요. 재밌습니다. 네, 그게 네. 더 나아가면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차이도 이런 거죠. 전자정부는 우리가 주민등록 뭐 등본 떼고 다 모든 것이 종이에 있잖아요. 네. 이걸 전산화 시켜놨어. 그대로 종이에 있던 정보를 네. 그대로 전산화 시켜놨어. 네. 그래서 이 전산화된 걸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동사무소 안 가도 발급해 줍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1,500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정부 1등 국가예요. 네. 디지털 정부가 되면 아예 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모든 정보는 다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 그 안에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A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프린터해서 이걸 B 기관에다 이렇게 주는 맞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네. 민원이 국민이 동의하면 내 이 정보를 저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는 동의합니다. 하면 그때 국민이 동의하면 B 기관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육아휴직 같은 거 신청할 때 고용부에서 따로 해야 되고 뭐도 네, 따로 얻어와서 네,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네, 서류 데이터. 첨부하고 이럴 필요 없이 데이터를 공동 네,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네.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자정부는 1,500종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걸 잘하겠다면 네. 디지털 정부는 그 일체의 데이터의 확인 종이가 없어도 문제, 되는. 네. 확인만으로 업무가 끝나. 부채의 칸막이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죠. 네. 인프라, 디지털 SOC, 그리고 비대면 육성, 디지털 포용, 네. 디지털 역량 강화, 네. 디지털 뉴딜의 네 가지 축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요. 하고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네, 근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네, 건지 네,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를 네. 이제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거 다 계획 세워서 이렇게 차분차분 해왔던 거죠. 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냐? 네. 5년 걸려서 할 것을 지금은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이걸 1, 2년 안에 빨리 마치자. 전면화 가속화하자.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차분차분해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할 일을 네.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고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위기 상황이니까 재정 투입을 빨리 집중적으로 해서 속도를 당기자는 거죠. 네. 과제는 같을 수 있지만 속도와 방향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 내용을 이제 따져보면은